점수가 좀 나아졌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1번 의사 표시는 법률 요건에 속한다.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일단은 그 법률 요건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이 법률 사실을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 요건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이 개개가 모여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데 법률 사실의 개개 요건이라고 하는 건 의사 표시를 말하는데 이 의사 표시에서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 표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 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표시를 법률 사실이라 그래요. 법률 요건이 아니고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주벽과 지붕을 올리게 되면은 원시 취득인데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예, 등기 없이 원시 취득을 하게 되죠. 니은번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법률 요건에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요거죠. 법률 요건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행위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반드시 한 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럼 정말로 의사표시가 한 개인 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긴 단독행위라 그러지.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한 개인 건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인데 대립된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건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그것은 계약.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인데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인 건 그건 뭐라 그래요? 합동행위라고 하죠. 합동행위.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박스에 나와 있는 리을본 법률행위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준법률행위와 불법행위는 모두 법률 요건이 아니다 그랬는데요. 자, 준법률행위와 불법행위는 전부 다 어디냐면 법률 규정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뭐 하는 거예요? 준한다. 법률행위에 준한다. 그 다음에 그건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정했죠. 어디서 정했다고요? 법이 그렇게 정한 거죠. 법이. 그 다음에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라고 누가 정했어요? 법이 정했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전부 다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은 어디 들어있어요? 법률 요건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법률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준법률행위와 불법행위는 법률 요건이 아니다가 아니라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미음번 틀린 것입니다. 비읍번 채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경우에는 무효다. 채권행위 지금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는 사법상 효력,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팔아먹은 거 사법상 효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인데 무효라고 했잖아요.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부동산 팔아먹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무효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루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요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무효 맞다라는 겁니다.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우리가 줄여서 유죄포라고 하나요? 예, 유죄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재단법이 설립의 재, 유언의 유, 포기의 포, 유죄포가 올라왔네요.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행위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슬러시 잘라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채권행위는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문제는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거예요. 왜? 등기를 넘겨주거나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행의 문제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고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처분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자, 그래서 결론 3번이 틀렸고 답이 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맞네요. 자, 지금쯤이면 별별게 다 헷갈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처분권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를 이걸 다 뭐라고 하면 무권리자라고 하죠. 이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 이 채권행위는 이것은 사법상 효력이 유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처분권 없는 자,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는 어떻게 되냐?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행위, 지금 처분행위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채권행위고 이거 간단한데 구분이 잘 안 돼서 문제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거기 4번에 처분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채권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고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 아주 잘 속아버리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요. 3번 문제를 봅니다. 궁박한 상태에 있는 갑의 토지 시가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매수한 을은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런 상태가 되기는 민법 104조에 관한 내용이네요.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이것은 결론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로 되어 있나요? 절대적 무효죠. 무효는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1억짜리 부동산을 급부했습니다.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1억 급부에 대해서 반대 급부로 2천만 원을 제고했습니다. 그러면 급부와 반대 급부,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했다. 지금 보니까 1억짜리 부동산이면은 대금도 반대급부도 1억이 가야 되는데 1억이 안 가고 2천만 원이 갔으니까 현저한 불균형. 그래서 판례가 4배에서 5배 이상 차가 발생하면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보는데 지금 5배 차가 발생했네요. 1억짜리 부동산을 2천만 원의 반대급부를 제공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을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상태 중에서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만 갖추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갖추면 되고 이렇게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이 궁박, 경솔, 무경험 이것은 추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어요. 추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 이걸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피해자 쪽에서 있다. 그럼 피해자 쪽의 반대말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폭리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수익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리자, 수익자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궁박이라고 하는 이 궁박은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정신적으로 쪼들리거나 심리적으로 쪼들리는 상태다. 그래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쪼들리는 거고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이런 계약이 일어났다면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궁박은 본인. 그래서 본궁이라 그랬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대리인이 계약을 했을 때는 본인 기준으로 궁박 여부를 판단하라. 자, 그렇다면 3번, 1번 갑의 궁박은 급박한 공궁으로서 심리적 궁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 쪼들림까지 포함하니까 1번 틀렸고 2번 만약 갑의 대리인이 매도한 것이라면 궁박은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기준으로. 3번 을이 갑의 궁박 생태를 이용하였다는 악의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추정은 되지 않아요. 추정되는 거 없어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을이 자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자, 입증 책임. 궁박, 경선, 무경합에 대해서는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지 이거를 상대방 쪽에서 이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은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자, 4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병은 보호된다. 자, 지금 등기가 을한테 가 있습니다. 을한테 가 있는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 을한테 등기가 넘어왔다. 을한테 등기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요? 무효의 등기인데 이거를 지금 을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팔았습니다. 팔고 제3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했는데 3자 병이 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선의의 3자에게 넘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피해자 쪽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왜 이 기본적인 걸 입을 못 열어? 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왜?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절대적 무효라고 돼 있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못한다는 소리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입을 못 열고 그래? 선의의 3자가 소유권 취득 못한다. 수없이 한 거를 왜 입을 꽉 다물고 있을까? 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건 절대적 무효니까 3자한테 절대적 무효란 말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한다.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한다는 말은 상대방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을도 무효고 병도 무효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의의 3자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 4번 무효인 경우 선의의 병은 보호된다가 아니라 보호되지 않는다예요. 보호되지 않는다. 5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맞는데 자 봅시다. 지금 불공정한 법률에 있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라고 돼 있어요? 절대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돼버리면 뭐가 따라오냐면 민법 746조가 따라와요. 746조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은 뭐가 발생하냐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746조 후단 단서 조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원인이 수익자, 폭리자 쪽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다시 746조 전단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전단이에요. 그러나 후단이 이어지는데 후단은 그 원인이 수익자 쪽에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정이 돼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리키는 법률의 뜻은 뭘까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가 안 된다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후단에 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환 청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피해자는 여기 있습니다. 피해자 갑입니다. 요 피해자는 폭리자, 수익자가 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폭리자, 다른 말로 수익자입니다. 이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등기 넘어간 거 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이거 돌려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리자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폭리자가 2천만 원 제공한 게 있는데 내 2천만 원 돌려주시오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폭리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폭리자 수익자 쪽에서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5번 다시 가니까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갑은 피해자, 갑은 수익자, 을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딱 5번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번 가봅니다. 법률의 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 틀렸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보충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틀렸네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보충적 해석이 적용되는 것은 3자의 입장에서 주로 계약을 판단할 때 쓰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어떤 해석을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는 어떤 걸 한다? 규범적 해석을 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해석이라고요? 규범적 해석.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해석을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 거기 5번 동그라미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대법원의 상고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다음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기억,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령할 걸 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도달하면 도달입니다. 상대방 지배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대방의 우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입구에 우편함이 있죠? 단독주택도 앞에 우편함이 있죠? 그 우편함 쪽에다가 개인 우편함이 있잖아요. 그 개인 우편함에 딱 도달하게 되면 도착해서 그 안에 꽂히면 도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지배권 안에 도달하면 도달인 겁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는 현실적으로 수령할 걸 요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번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게 무효. 수업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박탈되게 무효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까지의 강박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취소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무효. 취소 틀렸네. 그래서 원래 강박은 취소가 맞지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한 박탈이 일어날 정도까지의 고문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박탈되게 무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기억나라고 박탈은 박탈되기는 한 마리 한 20만 원에. 근데 포항에 사니까 많이 묵잖아 그거. 보면 바로 기억나라고 박탈되게 무효.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줬는데 박탈되게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강박은 취소인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한 박탈에 이르를 정도까지 강박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효다. 근데 취소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틀렸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답이 쉽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0.1초 만에 나와야 된다. 0.1초. 자, 디귿번. 그러니까 기억번 니은번 틀렸다는 소리예요. 가장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설명은 조금 있다가 6번에 또 나올 거니까 6번에서 하겠습니다. 자, 디귿번. 비진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비진이 의사표시 107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원칙이 유효죠. 미음번. 매매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였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다. 사망 박스.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효인데 틀렸네요. 청약인이 청약을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은 뭐가 된다? 유효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4번 미음번 틀렸습니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니까 유효인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무효라는 소리니까 미음번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번 제3자 사기 강박. 제3자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제3자 사기인데 상대방이 할 때 상동그라미 그 사기를 알 수 있다. 수동그라미 상할수에 해당되니까 표의자는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갑은 자기 소유의 유일한 토지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후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매각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이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이 이 A의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잘 갚으면 되는데 돈을 잘 안 갚으면서 쓰고 다니더라. 그래서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아봤더니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이 있더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 채권자가 하는 말 이런 괘씸한 부동산이 있으면 대출 받아서라도 돈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왜 안 갚는 거야 이러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란 말은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채무자갑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앞으로 돼 있는 명의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을과 짜고서 공모해서 모의해서 합의하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갑의 부동산을 이렇게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죠. 그럼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장 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된 매매다. 가장 매매 계약이 있었다. 자, 이 가장 매매 계약은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단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무효의 등기가 넘어왔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을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팔아먹어 버렸네. 그래서 매매를 이 원인으로 해가지고 을이 이걸 갖다가 팔고 제3자 병, 이 3자 병 앞으로 선의의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거는 전부 다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빼돌렸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채권자가 사회행위, 재산권 침해라는 사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 매매계약 을과 병으로 넘어오는 이 매매계약은 진짜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 요 정도만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병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병이 선의인데 이 병한테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과실. 병한테 과실이 있다.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 선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3자에게 요구되는 건 선의만 요구가 되지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렸고 2번 계약으로부터 전득한 악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3자 병은 선인가요? 다시 한번 3자 병은 뭐라고요? 선이에요. 이 3자 병의로부터 지금 전득자가 정이라고 해보죠. 전득자 정이 사왔는데 이 전득자 정은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란 말은 뭐냐면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해가지고 을한테 거쳐서 병한테 거쳐서 나한테 넘어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악의의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앞에 병이 3자가 선이었기 때문에 엄폐물의 법칙에 따라서 선의권을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악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요. 악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앞에가 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라 하더라도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보호된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부터 해보죠. 자 여기 이 표의자 친구한테 또는 지인한테 내 부동산 좀 맡아서 보관하시오라고 표현한 이 표의자가 지금 팔아먹어서 병한테 가 있는데 이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무슨 무효라고 했어요?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예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뭐가 두려워서 입을 못 여는데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하면 늦는 거야. 내가 말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자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의의 3자에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등기 말소 못 시키니까 3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소리가 돼요. 그래서 선의로부터 넘겨받은 악의도 그대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지만 요 매매대금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 발생한 이 매매계약에 의해서 나온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네 거 아니니까 이거 돌려달라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 그대로 정답이 됐고 4번 A는 병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자, 병이 취득한 이 소유권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갑의 부동산이 아니라 병의 부동산이니까 이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A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 A는 채권자인은 갑과 을의 이 매매계약 가장 매매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다음은 복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군요. 임의 대리인 박스. 임의 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며 슬러시 자릅니다. 자, 복임권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그래요. 복임권은 법정 대리인에게는 언제나 있으나 임의 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없다. 그럼 예외적으로만 있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슬러시 잘라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임의 대리인에게는 복인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이게 틀렸네요.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가지고는 복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툼이 없는 채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임행위,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어디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걸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어디서 허용된다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임의대리의 복대리의 임의적 대리권 선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속하고 임의대리인의 복대리 선임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으로 가봅니다. 갑의 아들 을은 갑의 대리라 칭하고 칭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칭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칭했다는 말은 대리권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칭을 하고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 박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면 이걸 일괄매매라 그래요.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면 뭐라 한다고요? 일괄매매.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 일괄매매를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자, 갑이라고 하는 본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왼수 같은 자식놈이 부모님의 재산을 몰래 빼들으라고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를 해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서 사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칭을 했다는 말에서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이고 이 무권 대리인이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특정의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 이 소리죠.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물어봤습니다만은 이 질문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내가 지난주에도 이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자,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물어봤는데 어찌 또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무효라 그래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 무효는 이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 지난주에도 내가 유동적 무효라고 써줬습니다. 유동적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이를 알고 있는 병은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추인을 했는데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대방에게 최고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습니다. 자, 철회권은 선의하고 악의하고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철회는 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을 없애버리는 게 철회인데 악의에게는 주지 않고 선의만 줬습니다. 알고 있다라고 선의라고 지금 악의라고 줘버렸기 때문에 철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건물에 대한 매매만 추진할 수 있다. 문제상으로는 이 왼수 같은 놈이 토지와 건물 두 개를 같이 일괄 매매했죠. 문제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했잖아요. 지금 예.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토지가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합니까? 이것도 아직 모르면 내년에 또 만나야 돼. 지금 토지가 중요한지 건물이 중요한지도 아직도 모르는데 그거 뭐 가서 부동산 하겠어 이래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토지가 중요하지. 왜 토지가 중요하냐?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감가상각이 되지만 토지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빠개뜨리고 해체하고 다시 지어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다? 토지, 땅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오랜 경험상 토지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까 그러면 건물만 팔게요 라고 건물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거예요. 자식놈은 두 개를 같이 팔았는데 아바이는 땅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왕저 이렇게 된 거 건물만 팔지 뭐. 이래서 건물에 대해서 추인만 한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런 것을 변경된 추인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변경된 추인. 이렇게 변경된 추인은 추인으로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된 추인은 추인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변경된 추인, 그다음에 조건을 붙인 추인, 이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번 갑은 병의 동의 없이 건물에 대한 매매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은 상대방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부 추인, 변경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안 됩니다.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안 돼요. 허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답이 된 것입니다. 3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그 갑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 갑은 뭐한 것을 본다? 추인 거절이죠. 4번 갑이 추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의뢰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자, 이게 봅니다. 이 갑이 추인을 했어요. 이 법률 행위는 언제 했느냐 그랬더니 법률 행위가 8월 2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추인을 한 것은 9월 10일 날 추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 효력은 추인한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한다? 8월 20일.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돼 버려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추인의 효력은 소급 유효다. 소급효가 있다.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있다. 소급효가 있다.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지문 4번 맞는 겁니다. 5번에 갑이 사망해서 하도 이 자식이 속을 썩였고 부모님이 갑이 돌아가셨네. 그래가지고 을이 단독 상속을 한 경우에 을은 신의 측상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리얼하지 그냥. 자, 9번 갑니다. 다음 무효행위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는 밑줄 쭉 칩니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지금 상대적 무효를 골라라 라는 뜻이에요. 기억.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103조 위반해서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니은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로서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지. 다시 거기 기억 니은은 뭐라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지금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걸 고르는 거예요. 디귿번 통정의 표시 민법 108조. 민법 108조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그래서 디귿번 맞는 거예요. 리얼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비진의 의사 표시가 무효다. 107조 상할수 무효. 상할수 무효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비읍 강행 규정 위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 그래서 디귿과 미음 4번이 답이 됐는데 역시 한번 시험장 가기 전에 쭉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쭉 정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쭉. 자, 10번입니다. 10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나왔습니다. 잘못된 것은 조건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적 위반했다. 선풍기가 나왔습니까? 선풍기에 해당되면은 뭐가 된다? 무효다. 맞고요. 두 번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다. 박스 이미 성취한 걸 뭐라 그래요? 기성조건. 구에다 기 써야죠. 기. 그래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다. 그럼 정지조건의 정동그라미 치는 합친 뭐가 되세요? 기정조. 조가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이. 조건 없는 법률이 뭐라 그런다? 유효. 이상이 없습니다. 3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주장할 수가 있고, 4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걸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해드렸습니다만 처상보담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납니까? 처상보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가 뭐예요? 처분, 상은 상속, 보는 보전행위를 할 수 있다. 보전행위, 가등기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있는데 여기 처분은 할 수 있지만 상속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4번 틀렸고, 5번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조건과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소급효가 없다.
자, 다음 주 예고를 좀 하고 갈게요. 다음 주에는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 낼 겁니다. 예, 예고했어요. 공부 잘 추석까 중에 다 시갖고 와서 하세요. 예. 오늘 다음 주는 추석이 끝났죠? 추석이 끝나서 다음 주는 수업합니다. 예. 다음 주가 수요일까지가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수업은 합니다. 하지요? 예, 해요. 수요일 날 저 다음 주 목요일은 정상 수업합니다. 수요일까지가 추석 기간이야. 수요일까지가. 그래서 다음 주 놀 생각하지 말고 예고했어요. 다음 주 낼 거. 예? 아, 총정리할 거다. 원장님하고 잠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기술 중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전이 무슨 전이에요? 지전이잖아요. 지전이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지역권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전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운데 지역권이 꼈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지상권, 전세권, 지전. 얼마나 많이 얘기했던 겁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이제 10월 달 가면은 점수가 팍 나오게 돼 있어요. 9월 달까지는 뭐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데 10월 달 가면 점수가 나오고 실제 시험 보면 더 점수가 훨씬 더 나옵니다. 더 나와.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 겁니다. 예고해 줬으니까 올려야지. 뭘 낼 건지 예고해 줬으니까. 자, 그래서 11번에 1번 틀렸고 거기 11번에 4번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건이나 줄물건이나 될 수 없다. 자, 관습법상 물건이 아닌 거 4개 뭐라고 돼 있어요? 온사미공. 온사미공의 온이 뭐예요? 온천권, 사도통행권, 미등기 무허건물의 그 양수인의 지위,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 물건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온사미공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민법을 갖다 공법처럼 암기를 시켜놨느냐? 0.5 고민하지 말고 0.5초에 쫙 고르라고. 그래서 원래 민법이 이해 과목이에요. 민법이 이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민법을 공법처럼 암기를 막 시켜놓았던 이유가 고민하지 말고 0.5초 내에 답을 고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루룩 해놓은 게 지금 시험장 여기 와서 다 써먹으려고 다 그렇게 미리 다 암기 시켜놨던 거야. 그래야 고민 없이 답을 두루룩 고를 수 있거든. 고민 없이. 자, 12번 가봅니다. 12번.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어떤 경우에 포함되죠? 뒤에다 가로를 쓰세요. 고의 과실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추가되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죠. 그럼 말을 뒤집어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한테 고의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맞이 틀려요? 있지요. 맞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물권 청구권 외에 뭐 또 함께 행사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도 같이 행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고의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점유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박스 특별승계인 누구예요? 매매, 증여, 교환으로 취득한 사람을 특별승계인데 이 특별승계인에 대해서 그가 악의일 때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지난주에도 했죠? 지난주는 뭘 냈어요? 선의. 지난주는 뭘 냈다고요? 선의. 오늘은 반대로 뒤집어서 악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난주에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에 의한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문제 냈는데. 그래서 점유물에 의한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뭘로 찾아오라 그랬어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로 찾아와라. 지난주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는 대신에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을까요?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역권과 저당권,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 방해 제거나 배제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있다 그랬어요. 자, 4번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주 청구권만 양도인에게 유보하는 특징 부여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다. 부동산을 팔면 동시에 물권주 청구권도 같이 팔렸죠? 같이 팔려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요. 뭘 같이 한다고요? 운명.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게 되면 뭣도 팔렸다고요? 물권 청구도 같이 팔린 거고 사면 두 개 다 같이 사온 거니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리 처분은 안 돼요. 그래서 유보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양도인에게 유보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무효 맞습니다. 남겨놓고 물권만 팔겠다. 안 됩니다. 물권 팔면 물권 청구도 같이 팔린 거예요. 사면 같이 샀고 5번이 틀렸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거기를 박스 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자, 이걸 한번 정리할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전 소유자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전 소유자. 자, 전 소유자에게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그 뒤에 말이 틀렸네.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다.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이 없고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주 청구권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리 쉬운 문제를 못 맞추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게 내가 안타까워. 전 소유자에게는 R이 없다. R. 소유권이 없다니까 소유권. 소유권이 없는데 뭔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행사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의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민법 187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187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등기를 안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기억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신축 건물의 소유권의 취득은 이렇게 주벽과 지붕만 올리면 원시 취득을 하니까 등기 없어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기억은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취득.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의 취득은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186조에 따라 등기를 요합니다. 그 다음 디귿 점유취득 시효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했다고 해서 소유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등기를 받아야 돼요. 민법 245조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이행 판결 박스 이행 판결이 확정됐다.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다 등기해야 되는데 공동 신청주의다, 단독 신청주의다. 이 1차만 하는 사람만 왔나? 이 등기법 문제잖아요. 공동 신청이나 단독 신청이나 이거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등기법에서. 판결문 가져가서 등기할 때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이거 독자적 문제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왜? 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알고 있느냐 이러기 때문에 등기법에서 중요하게 이 문제가 다뤄지는 거예요. 단독 신청할 건지 공동 신청할 건지. 판결문을 가져가서 등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가면 내 판결문.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라고요?
단독 신청. 자, 그래서 어쨌든 등기해야 되고, 자, 그다음 미음번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이었습니다. 피담보 채권에서 다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채권을 다 변제했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하나요? 이거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음번 맞네요. 답이 그래서 2번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임차권 등기청구권 임차권 등기청구권은 자 채권 청구권이다. 채권 청구권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써드렸습니다. 실판에다가 뭐라고 써졌나요? 채권자 청구권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임차인이니까 소유자에 안 해요?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청구권 한 거니까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을 구분하는 것은 소유자냐 소유자가 아니냐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합의 해제한 경우에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렇습니다. 합의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백해서 돌아오나요? 자, 지금 아니 내가 지난주에 이거 해줬는데 자 이거 보세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소유권이 매수인한테서 자동으로 매도인한테 돌아서 소유권의 복귀가 일어난다. 지난주에 했죠. 소유권의 복귀가 일어나서 대법원 판례가 이걸 유인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돌아왔으니까 소유권이 들어왔으니까 소유자의 지위에서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은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거 이미 했잖아요. 지난주에. 자, 그래서 2번 맞는 거예요. 3번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자, 매수인은 소유자다 아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매수인은 아닙니까?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네. 소유자가 아닌 자가 달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 청구권이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다. 저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10년. 근데 등기는 없이 점유만 넘겨받았어요. 점유가 넘겨받으면 등기 청구권의 채권적 소멸시효가 딱 뚜껑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점유를 하는 순간 뭐가 닫혔다고요? 뚜껑이 닫혔어. 소멸시효 뚜껑이 닫혔으니 뚜껑을 딱 닫았기 때문에 이제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을 다 쳤고 점유 인도를 받았는데 등기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5번 위 3의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그때부터 타인에게 점유를 넘겨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자, 등기 없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의 뚜껑을 닫았다 그랬나요?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점유를 넘겼습니다. 등기 없이 점유를 뚜껑을 닫아서 넘겼다고요? 뚜껑을 열어서 넘겼다고요? 뚜껑을 닫아서 넘겼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적극적 권리 행사다. 적극적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굉장히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4번 지문은 통째로 암기해야 합니다. 5번 진정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영구 무한이에요. 자, 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보겠습니다.